뭐가? 이게 뭐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려고. 누가 봐도 곰처럼 생겼는데? 곰 아냐? 이 바보야. 이름부터가 사자라는 뜻이잖아. 겉모습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라이언은 사실 갈기가 없는 게 콤플렉스인 수사자야. 허걱, 그렇구나. 전혀 몰랐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전 매력이 많아. 말 나온 김에 다른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래? 좋아. 자, 두 번째 퀴즈야. 잘 보고 정답을 맞춰봐. 너무 어렵다. 뭐지? 진한 갈색이니까 닥스훈트? 땡, 틀렸어. 정답은 4번이야. 프로도는 부잣집 강아지지만 자신이 잡종이라는 것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 캐릭터 설정이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지?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일러.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씩 부족한 점이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프로도의 공식 연인인 네오는 도도한 고양이 캐릭터인데 이렇게 윤기나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이 사실 가발이라는 걸 알고 있니? 정말? 어쩐지 고양이한테 머리카락이 있는 게 이상하다 했어. 네오의 도도함은 저 가발에서 오는 걸지도 몰라. 카카오 프렌즈를 만든 작가 호조는 애증의 관계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커플로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프로도와 네오는 카카오톡에서도 단독으로 출시된 건 없고 커플 이모티콘만 있어. 무지와 콘 사이에도 비밀 이야기가 아주 많아. 무지는 누가 봐도 토끼처럼 생겼지만 사실 단무지야. 작가가 카카오톡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대표할 캐릭터에 대해 고민하다가 단무지를 떠올렸대. 모두들 무지가 토끼 옷을 벗은 모습을 궁금해하지만 아직 원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무지를 키운 게 바로 콘이야. 그래서 둘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지. 콘이 크기가 작아서 무지의 애완동물 같아 보이는데 정반대라니 신기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기가 작아? 그게 바로 콘의 특징이야. 콘은 악어의 한 종류인 크로커다일과 작다는 의미의 콩알이 합쳐진 이름이야. 무지를 키운 후로는 복숭아를 키우고 싶어서 어피치를 쫓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사실 어피치는 평범한 복숭아가 아니야. 유전자 변형으로 자웅동주가 되었지. 이 사실을 알고 복숭아 나무에서 탈출했어. 튜브는 겁 많고 소심한 오리야. 하지만 겁에 질리거나 화가 나면 미친 오리로 변해버리지. 오리지만 발이 너무 작아서 항상 오리발을 끼고 다닌다는 게 특징이야. 마지막으로 제이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지만 사실 두더지야. 토끼의 간을 찾기 위해 땅속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요원이지. 그래서 항상 무지를 쫓아다니는 거야. 땅 위로 올라온 후로 힙합의 매력에 푹 빠져서 힙합 가수 제이지와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했대. 그렇구나. 숨겨진 비밀들을 알고 보니 더 재미있는 것 같아. 그런데 라이언이 키우는 작은 고양이 캐릭터도 있지 않아? 그건 춘식이야. 카카오 프렌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캐릭터지. 처음엔 그냥 고양이로 불렸는데 네티즌 공모를 통해 춘식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춘식이는 유기묘였는데 라이언이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지. 최근에는 반려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캐릭터 세계관에 반영하면서 많은 관심과 공감을 얻은 거야. 라이언이 춘식이를 양줍한 거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 글쎄, 카카오 프렌즈샵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수와 지금까지 출시된 이모티콘 개수를 바탕으로 인기 순위를 꼽아보자. 우선 판매량 순위를 보면 언뜻 봐도 춘식이와 관련된 상품이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모티콘 샵을 보아도 춘식이와 라이언의 비중이 크지. 춘식이와 라이언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어피치, 무지, 튜브, 네오와 프로도, 콘, 그리고 제이지 순서인 것 같아. 특히 라이언은 다른 캐릭터들보다 조금 늦게 탄생했는데도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카카오 회사 내에서 나 전무라는 별명이 붙었대. 그리고 먼저 등장했던 7개의 캐릭터들은 감정 표현이 확실한 데 비해 라이언은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을 가졌어. 사람들이 프로도와 네오, 무지와 튜브, 어피치와 제이지 그리고 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투영했다면 항상 말없이 묵묵하게 토닥여주는 라이언에게는 위로를 받은 거지. 그래서 더욱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닐까? 그렇구나. 인기쟁이 라이언의 반려묘라니 춘식이도 인기가 없을 수 없겠는걸. 아휴, 그런데 이렇게 전부 보니까 캐릭터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걸 프렌즈형 또는 패밀리형 캐릭터라고 해. 다양한 외모와 성격으로 구성된 캐릭터들이 함께 뭉쳐서 서로의 매력을 높여주고 다채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은 거지. 캐릭터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겠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전략과 귀여운 모습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카카오 프렌즈는 출시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캐릭터 선호도 조사에서 3년 연속으로 1위를 할 정도니까 말 다 했지?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 중 하나라고 해도 되겠는걸? 그런데 카카오 프렌즈는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된 거야? 그냥 뚝딱 만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2012년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 5천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던 카카오톡은 말 그대로 국민 메신저가 되었어. 그래서 단순한 채팅 기능을 넘어 사람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욱 즐겁게 대화하고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탄생한 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야. 호주는 다채로운 감정을 캐릭터 속에 아주 잘 녹여내는 작가야. 이렇게 단순하고 깔끔한 선과 색채 속에 유머 한 스푼이 들어간 호주 작가의 그림체가 작은 그림 속의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내야 하는 이모티콘의 특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카카오 프렌즈가 더욱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닐까? 참고로 호주 작가가 디자인한 건 2012년에 맨 처음 출시되었던 7개뿐이야. 그럼 다른 캐릭터들은 뭐지? 카카오 프렌즈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아? 그건 니니즈야. 카카오 프렌즈와는 달리 카카오에서 자체 제작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점이 꽤 많지. 외적인 디자인이나 색감이 다른 건 물론이고 타겟 연령층도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 카카오 프렌즈는 다양한 세대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니니즈는 명확하게 MZ세대를 타깃으로 했어. 이 캐릭터들은 카카오 프렌즈가 라이언을 선두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2017년에 출시되었는데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자극적인 컨셉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어. 정말? 어떤 일이 있었어? 니니즈는 펜다 주니어, 스카피, 캐로 베로니, 조르디, 앙몬드, 콧바냐 총 8명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조르디가 타이타닉 충돌로 깨진 빙하에 떠내려왔다는 설정이나 이모티콘 중에서 드라이기를 쓰던 스카피의 머리가 갑자기 터지는 등 전 연령층이 보기에는 다소 폭력적인 모션들과 캐릭터 설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판을 받았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 중 최고 인기쟁이가 라이언이었다면 니니즈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조르디야. 자,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조르디 등에 있는 노란색 모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르디는 공룡이니까 뼈 아닐까? 땡, 틀렸어. 정답은 3번 버섯이야. 상상도 못했지? 게다가 이건 평범한 버섯이 아니고 기생버섯이라서 조르디의 몸을 조종하고 있대. 원래 평범한 공룡이었지만 빙하와 함께 떠내려온 기생버섯이 등에 붙게 된 거야.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재밌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은 각자 부족한 부분과 콤플렉스를 하나씩 갖고 있었지만 니니즈 캐릭터들은 이렇게 유머러스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카카오 프렌즈보다는 좀 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지. 다른 캐릭터들도 차근차근 살펴볼까? 스카피는 귀여운 토끼처럼 생겼지만 사실 극악무도한 북극곰이었어. 마녀의 애완 펭귄을 잡아먹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서 토끼로 변해버린 거야. 배에 있는 X표는 배꼽이 아니라 사실 북극곰이었을 때 남아있던 상처인 거지. 항상 붙어다니는 쌍둥이 펭귄 캐로와 베로니는 펭귄이지만 얼음이 아니라 불을 좋아한다는 엉뚱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앙몬드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하프물범이야. 입가에 있는 파란색 모양은 점박이 무늬가 아니라 사실 초콜릿 잼통을 너무 입에 달고 살아서 생긴 멍이지. 앙몬드 이름이 정말 귀엽다. 이름이 특이한 캐릭터를 말하자면 펜다 주니어를 빼놓을 수 없지. 펜다 주니어는 북극곰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러 온 외계인이야. 그런데 처음 캐릭터 설명란에 북극곰 씨를 다 말려버린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어서 비판을 받았지. 그래서 스토리 변경 후에는 북극곰을 찾아 혼내준다고 수정되었어. 마지막으로 콥과 빠냐도 논란이 있었어. 이 둘은 범죄 수사물을 즐겨보는 탐정 커플인데 처음에 스토커 기질이 있으며 미행하기를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했지만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쳐나간 끝에 니니즈도 이제는 카카오 프렌즈만큼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되었어. 오히려 요즘엔 라이언보다 저르디가 더 핫한 것 같기도 해.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하는 웹툰도 라이언보다 조르디가 먼저 출시되었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조르디는 니니즈 캐릭터들 중에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했어. 이렇게 니니즈와 카카오 프렌즈는 더 이상 카카오톡 채팅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점점 우리 삶 곳곳에 녹아들고 있어. 평범한 일상에 즐거움 한 스푼 더해주는 상품들을 보고 있으면 지갑 사수하기가 정말 힘들겠지? 요즘 유행하는 미니 키링부터 온갖 생활 소품들이 다 있네. 눈이 핑글핑글 돌아가는걸. 채팅창에서만 보던 캐릭터들을 이렇게 실물 상품으로 만나게 되면 더 애착이 가게 될 것 같아. 정말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상품화를 할 때 캐릭터와 시즌 분위기, 상품 카테고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아. 특히 감귤 라이언이나 어피치 블라썸은 정말 핫했지.
또 이렇게 상품으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있어. 이건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의 유년기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야. 그림체가 정말 밝고 귀엽지? 그리고 부산에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체험형 미디어 공간도 있어. 우와, 저런 데도 있었구나. 가족이나 친구랑 함께 놀러 가기 정말 좋아 보이는걸. 뿡아, 우리도 꼭 한번 가보자. 좋아. 아무튼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그리고 니니즈는 채팅창의 조력자로 처음 등장했지만 이제 카카오 회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앞으로 이 캐릭터들이 또 어떤 콘텐츠들을 선보일지 궁금하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 맞아. 캐릭터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말이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